교재 168페이지를 펴서 문제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은 막 이런 그림들에 막 현혹이 되는데, 그리고 컴퓨터 사용을 지금 보는 건데,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분계하는 거예요. 분계 못하면 꽝이에요. 그래서 분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거, 이렇게 볼 건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라서 첫 번째 시작이 출금전표 작성하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대면에 현금 나오는 걸로 해서 출금전표 입력하는 거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 그럼 먼저 영수증이 있는데 문제 내용부터 볼게요.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 아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항상 그래 거의 뒤쪽에 보면 돈 어떻게 줬는지 아니면 외상했는지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돈이 나간 이유가 회계팀의 야근식대예요.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줬죠. 그러면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금액이 아래 3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3만 원. 자, 그리고 날짜는 여기 영수증에 적혀 있는 날짜 1월 11일이 되겠네요. 그죠? 금액은 이거 말고 이거 보세요. 여기 3만 원.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전부 다 알았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이 책 나중에 다시 특히 여기 실기는 다시 안 보실 거라는 거 확실하니까 그냥 여기 대놓고 쓰세요. 뭐 비워놔봐야 나중에도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는 안 쓸 거니까 그냥 계속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분계하라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쓰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대변에는 지금 우리 현금이라는 거 알겠죠? 대변에 현금이고 금액은 3만 원이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고 3만 원이다. 근데 이 복리후생비는 지금 회계팀이죠. 그래서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걸 대변에 현금되어 있으니까 출금전표로 해서 차변만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 지금 1월달로 우리 되어 있죠.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날짜를 11일이라고 쓰고, 자, 구분은 우리 1번 출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800번대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없으니까 쭉 엔터 치고 3만 원이다. 30 플러스 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썼던 분계가 그대로 아래쪽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169페이지 또 출금전표 작성하기네요. 자,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64보에 2461에 주유를 하고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인 거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거죠. 자, 그럼 얘는 개정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차 기름 넣으면 차량 유지비라고 할 거예요. 근데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분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영수증의 금액이 28,000원이네요.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고 얘는 800번대 금액은 28,000원이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분계를 컴퓨터에 먼저 날짜 카드 영수증 날짜에 1월 10일이라 적혀 있죠.
12일 날 문제에서 출금 전표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출금하고 차량이라고 두자 치시면 차량 운반고 차량 유지비 쭉 보이죠? 여기에서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금액은 28,000원이다. 자, 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과거에 계정가무 및 적용 등록에서 우리 여기 차량 유지비에서 관리 항목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하면서 업무용 승용차 할 거라고 여기서 F2번에서 아래쪽 얘를 동그라미 만들었던 거, 그 작업 저와 같이 한 적 있죠? 이거 비대면으로 했었나? 무슨 초반에 우리 이거 했었었죠? 자, 그럼 자, 지금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일반 전표에서 지금 그 차량 유지비를 썼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능 모음 눌러보시면, 기능 모음 버튼 누르면 여기에 F3번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있죠? 자, F3번 자금 관리라고 누르면 아래쪽에 창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관리 항목을 체크한 것만 나오게 돼요. 그럼 아래쪽에 지금 방금 기능 모음에 F3번 자금 관리 누르면 아래쪽 창이 활성화되었죠. 그럼 우리 과거에 이거 등록했었잖아.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서 이거 등록한 적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승용차 코드에서 F2번 누르면 그 차가 있어요. F2번 누르면 차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승용차 코드 뭐 차번호 다 나왔으니까 구분의 화살표 눌러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경비로 인정해주는 항목들이 쭉 나와요. 이 중에 지금 우리 유류비죠. 유류비다 코드는 필요 없이 지원 코드 없으니까 엔터 치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는 활성화 안 시켜뒀는데 업무용 승용차 일지가 작성이 돼요. 이대로. 왜냐하면 연간 감가상각하고 그리고 자동차 쓰는 그 다른 경비들하고 1,500만 원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비용을 인정을 안 해주다가 지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비용이 지금 1,500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용 인정받으면 300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한 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챙길 거예요. 그게 차 한 대다. 그러면 어디 가든 간에 웬만하면 다 챙기고 있겠죠. 그게 지금 이 작업이고 우리 문제에서 아래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라는 게 방금 그 행동한 거예요. 전표 입력이야 방금 우리 쓴 거고. 자, 그럼 아래 수행사 3번이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엔 입금 전표하기 작성하기. 이번엔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거네요. 자, 그럼 문제부터 보면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항상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분개 잘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럼 이 위치니까 차변에 현금 될 거고, 그럼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적혀 있는데 왜 들어왔는지 대변이 상품 매출에 대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입금표가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돈 가지고 오면 써줬다는 입금표예요. 이게 2장 돼 가지고 한 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줄 거예요. 그럼 여기 입금표에 보면 누가 돈 줬는지 써야 될 거잖아. 지금 거래처 안 적혀 있죠? 얘예요. 코디나라. 그럼 얘 코디나라한테 지금 내가 너 돈 줬다고 입금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럼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코디나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총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220만 원이네요. 거래 날짜는 13일이고. 자, 그럼 이제 확인했죠? 그럼 우리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린 지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였고 입금되었다. 금액이 220만 원이고 대변에 우리가 돈 들어온 이유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였죠. 자,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이 방금 거래처가 코디나라였잖아요. 금액은 220만 원이고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붕괴만 됐으면 사실 나중에 시험 볼 때에 시험지하고 USB 메모리하고를 받아요. 그래서 USB 메모리를 제출하고 시험지는 집에 가지고 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녁 6시에 채점하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문제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붕괴만 적어놓고 보고 한 방에 다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붕괴하는 거 이걸 종이에 쓸 때 제가 거래처 써야 된다고 표시 꼭 해둬라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종이에 안 적어놓고 컴퓨터에 바로 쓰죠. 나중에 점검하려고 봐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전표가 막 들어가 있는데 사이사이 껴 있어요. 그럼 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쓸 때부터 거래처 써야 된다, 뭐 써야 된다, 몇 번 대다를 다 써서 그걸 보고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 컴퓨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자, 이번엔 날짜가 1월 13일이고 입금 전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입금. 그럼 차변에 현금 끝난 거니까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는 외상매출금 들어온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인데, 자, 거래처도 한글로 두 자만 치면 나와요. 코디라고 치면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나와요. 코디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바로 나온 거고, 다른 것도 있으면 창이 뜰 거예요. 얘 그냥 엔터 치면 따라다니고, 싫으면 스페이스바 엔터 치고 한번 지나가면 안 따라올 거고, 이 금액이 220만 원이다. 그러면 아래에 붕괴가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거래처를 꼭 코드 번호를 선택해서 써줘야 나중에 우리 장부 중에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에, 자, 보면 방금 외상매출금을 코디나라한테 받았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장부에 이게 나오도록 하려고 우리가 거래처를 여기에 꼭 써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입력해서 컴퓨터가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입력해줘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 거래처인 거예요. 이거 안 써주면 컴퓨터가 어디 건지 어떻게 알아볼 거야. 그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엔 대체전표 작성하기,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 거. 자,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네요. 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CT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지금 얘 돈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돈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밥 먹었대요. 밥 먹고 돈 받을 수 있는 걸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밥은 돈 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은 돈 주거나 외상했거나 둘 중 한 개밖에 없어요. 대변은. 그죠? 근데 지금 돈 안 주고 외상했죠? 그럼 대변에는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인가요? 아니죠. 밥 먹는 게 우리 영화 그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됐고요. 그럼 이 카드가 지금 참만나갈비에서 밥 먹었나 봐요. 아래 참만나갈비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 88,000원치 밥 먹었는데 이 돈을 참만나갈비에 갚아야 되나요? 시티카드에 갚아야 되나요? 카드사에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에 카드사를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카드사의 카드값이랑 일치할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대변부터 쓴다면 얘는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시티카드사다. 우리 밥을 88,000원짜리를 먹었고, 자, 그럼 이제 차변에는 이번에 밥을 먹었는데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먹었죠. 우리 직원들끼리만 먹었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하고 먹으면 접대비, 매출 거래처면 800번대, 매입 거래처면 500번대. 그럼 얘는 800번대 접대비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가 88,0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걸 우리 카드 영수증 잘 안 보죠? 날짜도 잘 찾아야 돼요. 1월 14일자죠.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에서 1월 14일 날, 자, 이번엔 대체전표 입력하기였으니까 차변부터 쓸까요?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자, 그리고 가끔씩 제가 아래쪽으로 휙 내려가는데 단축키 뭐냐 물어보는데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페이지 다운 누르는 거예요. 특별한 단축키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접대비 하고 금액이 88,000원이고 다음 같이 14일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카드 외상이라서 미지급금에 우리는 이 돈을 시티카드에 갚아야 된다. 88,0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입력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건 정말 익숙함의 차이인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 실력은 다 잘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1교시 다르고 2교시 다르게 속도가 달라지는 게 보고 있는 저는 확실히 느껴져요. 거의. 자, 지금 한 게 이제 우리 책에 있는데 답이 문제만큼 많이 그림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이제 173페이지로 가서 좀 더 다양한 걸로 분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하게. 자, 이번엔 돌잔치 초대장이 있죠. 자, 지금 이 책이 오버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전산 세무에게는 흑백 종이에 얇은 몇 개밖에 없는데 글자만 적혀 있는데 회계사의 시험은 정말 칼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가 칼라예요. 그래서 그림도 막 그려있고 수돗물인데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그림 그려놓고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에 현혹되면 안 돼요. 뭐다라고 인지만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돌잔치 초대장인데 상품 매출 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있죠. 이제 저하고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안 쓸 거예요. 계속 대체전표만 쓸 거예요. 자, 그럼 10만원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나가야 될 거고, 그럼 차변에는 자, 거래처 계정 과목이 뭘까요? 일단 이 글자가 내 눈에 팍 들어오죠. 그러면 거래처 일단 접대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니까 접대한 거죠. 그리고 상품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자, 그럼 분개를 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 10만원,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다. 1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날짜가 2월 달이에요. 그럼 이제 월을 2월로 이 엔터 쳐야 02월 되죠. 그리고 그냥 엔터 치고 날짜를 쓰도록 가서 자, 2월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접대비 800번 되고 금액 10만원. 자, 똑같이 11일 날 대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10만원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우편 등기 영수증이 있네요.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갔죠. 자, 그럼 등기 우편 요금인데 등기 우편 요금은 계정하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서 하는 거 통신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통신비 800번 되고 금액은 4,000원, 날짜는 2월 15일. 자, 그럼 우리 분개하면 대변에 현금 4,000원이 나갔고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4,000원이다. 자, 이거 입력하면 오늘 날짜 15일날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4,000원, 대변에 현금으로 4,000원 나갔다. 자, 이제 174페이지로 가서 이번엔 3번부터 6번까지 분계 먼저 해놓고 한 번에 입력할게요. 분계 먼저 해놓고 174페이지에 3번부터 6번까지 분계부터 하고 입력을 할게요. 자, 문제 보면 자, 3번에 토지 취득세 납부서네요. 자, 우리가 돈 받은 날이 2월 20일이네요. 돈 받은 날, 돈 납부한 날이. 자, 그리고 뭐 총 금액이 자, 245만 원이죠.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이에요. 여기에다가 취득세 세율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과세 표준은 우리가 장부에 쓸 일은 없어요. 자동으로 나중에 산출이 될 거예요. 그럼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인가요? 은행에 납부하든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주든 우린 현금으로 준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디 납부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대변에 현금인 거고. 자, 그럼 차변에 이 취득세는 계정하면 뭐죠? 그렇죠. 땅 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자, 얘는 우리는 분계가 대변에 현금 245만 원, 차변에 토지 245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출장 품위서, 출장 여비 가지급인데 출장 품위서가 이제 출장 내역 적혀 있고 여비 계산액, 계산액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준다. 그럼 교통비, 식대 등으로 금액 50만 원을 달라고 품위서를 올렸죠. 2월 23일 날. 그래서 영업부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이제 현금으로 돈 줄 거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돈 가지급금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상식을 쓰고 50만 원이다. 자, 하셨죠? 자, 다음 175페이지에 이번엔 급여 지급 대장하고 통장 거래 내역이네요. 자, 그럼 지금 내용을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뭐 같은 수당들하고 그렇게 해서 총급여가 오상식은 400, 장거래는 300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우리 사회보험료하고 뺐는데 이거 빼고 총 뺀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이 금액 빼고 이 금액 준 거죠. 자, 영업부 직원의 월급도 급여, 관리부 직원의 급여도 급여. 그럼 얘는 구분할 필요 없죠. 자, 그럼 우리 분계할 때 제가 월급 줄 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총 월급이 얼마인데 얼마 떼고 얼마 줬다.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그럼 얘 지금
전부 다 합치면 400이죠. 이게 300이니까 총 월급 700만 원인데 공제계가 얘네들 합친 거죠. 얘도 이 5개 합친 거고, 그러면 이 돈 빼고 이 돈 줬다, 그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돈이 총월급이다, 이 돈이 원천징수하고 이 돈 줬다. 자, 그럼 얘 계정 과목이 급여. 그럼 얘는, 그렇죠, 예수금. 얘는 모르지. 뭘로 주는지 봐야지. 아직 아래 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 봤더니 보통 예금 거래 내역에서 2월 25일 날 2월분 급여라고 해서 이 금액이 여기에 나간 거 보이시죠? 그럼 돈 빠져나갔네요. 그죠? 어디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자, 우리 저와 같이 이 녹색 프로그램 십자가를 해서 스마트에 있죠? 여기에 했을 때는 금융거래처도 꼭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AT 시험은 자금관리도 시험 챕터라고. 한국 세무사에는 보통 예금에서 돈 줘도 어디 은행인지도 말도 안 해줘요. 그기는 시험 문제 채점 기준이 아닌데, 회계사에는 시험 문제에 금융거래처도, 그러니까 그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는 꼭 등록하라고 금융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은행이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나 당좌 예금 거래 내역에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럼 찾으신 금액은 돈 나간 거고, 은행이 우리한테 한 말이니까 맡기신 금액은 우리가 입금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대변에 나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원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금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것도 월급 주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나간 날이 기준이래요. 보통예금 돈 빠져나간 날. 자, 그럼 이걸 분계를 하면 항상 월급 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분계된다고 보세요. 우리는 월급 급여가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하고 이 돈 떼고, 아이고 예금수 예수금 떼고 방금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 얘는 거래처를 써줘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직원의 총 급여가, 직원들의 급여가 700만 원이고 원천징수한 금액이 31만 4천 원이고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게 668만 6천 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번 분계 되겠죠. 그죠? 자, 다음 6번에 이제 출장여비 정산서 가지금 정산해요. 자, 앞에 갔던 오상식 부장이네요. 자, 숙박비 30만 원, 교통비 25만 원이고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얼마 지급했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 지급할 때 50만 원 이렇게 지급했잖아. 그럼 이 50만 원을 우리가 지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 우리 대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 지우고, 그럼 차변에 이제 실제 출장비가 나왔으니까 여비 교통비 800번 되고, 이 출장비가 이제 우리 정산서에 보니까 30만 원, 25만 원, 그럼 총 55만 원이죠. 그러면 출장비는 55만 원이다. 그럼 지금 출장비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5만 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네 개를 자, 날짜 잘 보고 써야 돼요. 지금 얘 가지급금 정산한 날도 2월 27일이죠.
자, 이걸 보고 자, 컴퓨터에 4개를 입력을 할게요.
자, 176페이지. 자, 그러면 근로소득세 납부 적혀 있죠. 자, 얘가 이건가 봐요. 소득세. 그럼 이거 납부하는 거면 우리 장부에 뭐라고 적어놨었죠? 앞에 예수금 적어놨었죠? 이거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금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럼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 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 기한 일자에 이 금액에 납부했죠. 자, 그럼 저는 계속 여기를 보는 이유가 꼭 적혀 있는 날짜에 내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내잖아. 그럼 낸 날에 이렇게 돈 찍어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 그 돈 준 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거지 이런 날짜 잘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통장 찍힌 날 아니면 이렇게 돈 찍어주는 날, 이 날이 우리 거래식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날에 우리는 현금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까, 자, 대변에 현금으로 금액 9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는 지금 이걸 우리 장부에 예수금이라 적어뒀었죠. 납부하니까 예수금이다 9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8번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하네요.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제가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원가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시험 때도 알려줄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지금 일단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간 건 알겠죠? 대변 쪽에. 그럼 차변에는 지금 우리가 납부한 돈이 우리 14만 원 납부했죠. 그죠? 근데 이 14만 원 중에 지금 50% 절반은 원천징수한 금액. 계정 과목이 예수금. 그럼 그 나머지 50%인 7만 원만 복리후생비로 쓰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14만 원 보통예금에서 돈 나간 거 알겠으니까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14만 원이 나갔고, 그 차변에는 직원들한테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 금액은 얘는 7만 원이고,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건 복리후생비고, 지금 이 책은 상기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800번대예요. 그럼 복리후생비도 7만 원이다. 그래서 50% 대 50%. 그죠? 자, 다음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는 우리 본세에 우리 종합소득들 쭉 적혀 있는 건데, 이 소득의 10%가 기생처럼 붙는 얘가 우리 지방소득세 구청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 9천 원을 여기 적혀 있죠. 납부액 9천 원 정. 얘를 3월 10일 날 납부한 거예요. 이 돈을 우리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 지방소득세도 우리는 예수금으로 같이 다 원천징수 했던 금액이죠. 그죠? 자,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돈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예수금이다 9천 원. 다음 계약금 지급이 있네요.
3월 20일 날 450만 원이 나갔고 보통 예금 통장이고 신한은행이고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건 알겠죠? 그럼 차변에는 지금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계약금 줬으니까 선급금이고, 그럼 선급금에는 꼭 거래처를 써줘라 그랬죠. 그럼 데일리룩이다까지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하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는데 신한은행 통장에서 450만 원이 빠져나간 거고, 차변에 나간 이유가 이체한 게 계약금, 선급금을 지급한 거고 데일리룩한테 계약금을 준 거예요. 45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겠죠. 분개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또 이 4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우리 날짜 잘 보시고 전부 다 3월 달이죠. 지금은 3월 달로 가서 3월 10일 날